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가. 동양의 과학, 사주 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이 목의 운동이요. 목의 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수의 운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목의 운동은 사실은 수의 운동 때문에 지속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일단 목에서 우리가 화로 변해되는 목생화의 과정을 봅시다. 목생화의 과정 속에서는 1번 수가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목의 운동이 지속됩니다. 왜? 지속되는 힘이 없으면은 어떤 변화의 힘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원칙인 겁니다. 지속되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수의 운동을 느끼지 못하고 금의 운동을 먼저 느끼는 이유는 현실 세계에서는 보이는 게 먼저 또 느끼는 건데 일단 기본이 되는 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일단 봅시다. 목의 운동이 화로 변하기 위해서는 이 목의 운동이 수가 전제가 됐지만 수는 목으로 끄시고 이 목에서 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겠습니까? 여기는 바로 이걸 극해지는 금의 운동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금의 운동이. 그럼으로써 화로 변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목의 운동에서 화로 넘어가는 걸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제 십간이 나오니까 자 봅시다. 목은 뭐가 있습니까? 예, 간목과 을목이 있습니다. 목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죠. 그러면 이 간목과 을목을 봅시다. 이 간목과 을목은 지금 잠깐만요. 이 간목과 을목은 이 목의 운동이 수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수에는 임수와 계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로부터 도움을 받은 겁니까? 계수로부터 목의 운동은 이렇게 생을 받았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이 목의 운동은 새로 사고 이 목의 을목 운동이 병화로 변하기, 화의 운동,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화가 병화로 가는 겁니다. 병화. 그렇죠. 화죠. 화로 변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미된 겁니까? 여기에는 금의 운동이, 목 속에는 금의 운동이 가미됐다겠는데 병화를 변해가는 기점은 을목이 변해가는 겁니다. 변해오는 건 간목인 거고요. 즉 목이 시작된 건 간목에서 시작이 됐고 을목에서 마무리돼서 병화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목에서 즉 간목의 개념은 수에서부터 바로 온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을목은 병화로 변해가는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화로 변해가기 위해서 앞에서 뭐가 필요하다겠습니까? 첫 번째는 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금이 필요하다겠습니다. 금이 바로 뭡니까? 금이 도와줌으로써 바로 화로 변해가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개념을 잘 표시해 본다라면은 잘 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합에 대해서 배웠죠. 갑은 기토를, 그렇죠? 을은 경금을. 자, 우리가 합이라는 개념은 결국엔 뭘 하겠습니까? 극 속에서 존재하는 극의 지극한 상황이 합이라겠습니다. 극의 지극한 상황이. 결국에는 자, 목을 금이 극해서 화로 만든다는 이 실체 자체는 이 금이 목을 극하는 건 뭡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뭡니까? 금이 목을 극하는 것은 뭐라겠습니까? 즉, 이 목 중에는 금을 상대하는 게 있는데 뭐라겠습니까? 을목과 간목이 있는데요. 간목은 기토를 상대하고 을목은 경금을 상대한다 했죠. 그래서 금이 목을 극하는 것은 결국에는 을경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을경합이 결국에는 금이 목을 극하는 개념이 들어가죠.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이 을목이 병화로 변하기 위해서는 바로 경금이 있어줌으로써 변한다는 것, 을경합으로서 변해준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을목이 화로 변하기 위해서는 을경합이 있어줘야 변한다.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을목이.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 간목은 또 한 가지, 이 목은 화로 변합니다. 뭘로써? 금의 극을 받음으로써. 그런데 목은 역시 또 한 가지 뭐 한다 했습니까? 화로 변하지만 또 한 가지 토를 극한다 하겠습니다. 목은 토를 극해서 이 토를 금으로 변하게 해주는 겁니다. 즉 목의 역할은 금의 극을 받아서 자신은 화를 변하지만 목은 토를 극합니다. 즉 우리가 아까 앞에 다시 봅시다. 오행의 상생상극고리에서 목화 토금술은 각각 목은 화를 생해주고 토를 극하는 일만 하고 이런 형태로 생과 극을 한다고 했지만 이걸 엄밀히 잘 보다 보면은 목은 화를 변하지만은 목이 화로 변하는 것은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금의 극을 받아서 화로 변하는 거고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목은 토를 극하는, 그냥 극하는 게 아니라 토를 극해서 토가 금으로 변화가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오행의 하나의 역할은, 즉 목은 금의 극을 받아서 화로 변하고, 이 목 자체는 토를 극해서 금으로 변하게 만들고, 화 역시 마찬가지. 화는 수의 극을 받아서 자신은 토를 극하고, 대신에 화는 금을 극해서 수를 변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다시 한번 또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간목부터 일단 해봅니다. 간목은 목인데, 간목과 을목으로 목은 기어놨었는데, 목이 토를 극한다는 것. 목은 토죠. 그럼 목 중에서 토를 상대하는 건 아까 뭐라 하겠습니까? 목은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 간목은 토를 상대합니까? 금을 상대합니까? 간목은 토를 상대하고 을목은 금을 상대하게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간목은 토를 극하고, 그렇죠? 을목은 금한테 극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이럴 때 이 토에는 뭐가 있습니까? 토에도 무토와 기토가 있다 했죠. 무토와 기토. 그래서 토에 무토는 바빠요. 목 상대할 시간이 없습니다. 걔는 계속 수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는 역시 기토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토가. 그래서 간목은 기토로. 그리고 금에서 을을 상대하는 건 경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 이거 잘 생각해 보시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목을 놓고 볼 때, 목 하나를 놓고 볼 때, 목의 시작은 갑이요, 목의 끝은 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해가 되는 거고, 여기는 변해 온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변해 온 것과 변화되는 것. 자, 과거.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것. 그런데 이 목 속에는, 이 목에서 간목은 기토를 상대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을목은 병화로 넘어갔다. 그 얘기는 잡읍시다. 목이 화로 변해가는 실체는 간목이 변하는 겁니까? 을목이 변하는 겁니까? 간목은 을목으로 가고 을목이 화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을목이 화로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는 실체는 을목이 화로 변합니다. 즉 계수가 간목으로 변하듯이 매음간이 다음 걸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쭉 나열해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목 중에서 목이 화로 변하는 거, 을목이 변하는 거죠. 간목이 이렇게 있고, 이 을목 속에는 간목은 기토로 이렇게 합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금은 병화로 가는데요. 어떻게 변화합니까? 경금의 힘을 조력을 받아서 병화로 변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계수는 어떨까요? 계수는 수 역시 마찬가지. 계수는 간목으로 변하죠. 뭘로 인해서? 무토로 인해서. 그러면 무토, 계수, 간목, 기토, 경금, 을목, 병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계수가 일단 무토의 합을 받은 건 둘째치고 간목으로 변했습니다. 간목이 기토의 개념을 갖고서 요 밑에다 쓸게요. 밑에. 기토의 합을 하고, 그다음 을목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간목은 사실은 기토랑 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봅시다. 을목은 병화로 그냥 바로 가죠. 계수는 간목으로, 음간은 바로 같이 다시 다음 양간으로 변합니다. 정화는 무토로 변하듯이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목은 기토로 가고, 기토는 어디로 갑니까? 기토는 경금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경금은 합으로 가게 되죠. 즉 양간은 합으로 가게 돼 있고, 음간은 변화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양간은 또 합으로 가게 돼 있고, 음간은 변화를 하게 돼 있고, 이것이 십간 흐름, 오행의 상생상극고리가 또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나중에 사주용에서는 절초봉생, 즉 목이라고 생각하는 속에 목을 꺼리는 금과 토, 목하고 제상대하는 토와 금이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운은 항상 좋은 속에 나쁜 게 있고 나쁜 속에 좋은 것이 있는 어떤 굴곡의 패턴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간목은 을목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이 뭔가를 극한, 목은 토를 가져서 기토를 극하고, 여기부터 을목은 경금의 극을 받아서, 그럼 을목이 뭐냐면 병화가 되기 위해서는 경금이 먼저 있고 을목을 쳐서 병으로 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간목은 기토를 극한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토하고 합을 한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합이죠. 여기는 금극목이 을경금이고 목극토가 갑기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극은 합인데 잘못된 변화, 이 현상에 문제가 생긴 것이 극으로 나타난 겁니다. 일단 병화는 어떻게 됩니까? 병화는 화에는 병정화가 있죠. 정화는 어떻게 갑니까? 무토로 가죠. 변화가. 어떻게? 병화는 다시 신금을 이렇게 발하게 돼 있죠. 신금을. 그리고 이게 화극금이죠. 정화는 임수의
그 수의 극을 받아서 무토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토는 다시 무토하고 기토를 본다라면은 무토는 계수하고 합을 하게 되어 있고 토국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토국수죠. 그다음에 이 기토는 어떻게 변합니까? 경금으로 변하는데 뭘 통해서 옵니까? 갑목을 통해서 변하는 거죠. 목극토가 바로 갑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볼 때 즉 기토는 경금으로, 정화는 무토로, 을목은 병화로, 계수는 갑목으로, 음간은 다음으로 변화하는 변화를 주관합니다. 음간은. 그리고 양간은 전에서 변화가 온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오행은 반드시 양이 되면은 그 양은 합으로 변해서 다시 그 합으로 변했다가 다시 음으로 오게 된다. 즉 겉으로 볼 때는 갑, 을, 병, 정, 무로 움직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기경, 신임, 개갑이라는 또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는 흐름은 갑이 을로 변하고 을이 병으로 변한 잔잔한 흐름이지만 알고 보면은 갑과 을 속에는 기토와 경금이 이미 이렇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흐름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표현한다면은 이제 다 치고 다시 한번 할까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뭐 여기까지 일단 놓고 봅시다. 이렇게 천간을 놓고 볼 때 겉으로는 이렇게 그냥 요 두채가 이게 뭡니까? 이것이 목이죠. 목, 이것이 화, 이것이 토, 이것이 금. 이것이 그 천간의 그냥 흐름이고 변하지만 원래 오행이 목화토금수로 이렇게 변해가지만 이것을 분리하고 이거 실제 나누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간목은 기토하고 경금하고 이렇게 한 편이 먹게 돼 있어요. 여기는 신금, 병신합, 정이목이죠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무토는 계수, 간목은 기토는 간목, 경금은 을목, 여기는 뭡니까? 병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가불이 한 편이지만 내면으로 볼 때는 병과 신이 한 편이 되는 거죠. 즉 을목의 체인 경과 병화의 체인 그 신금이 한 편이 되는 금으로서 한 편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패턴이 되는 것이죠. 이쪽은 병정화가 우리는 한 편이 화지만 아래는 그 정화 무토가 속으로는 한 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사에 비교한다면은 아빠와 시댁과 친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도 병화의 남자 시댁은 시댁 식구끼리 친한 거고 친정은 친정 식구끼리 친합니다. 겉으로는 한 가족이지만 이것이 세상의 이치가 되는데 이 운동이 겉으로는 그냥 갑을병정 무기경신이렇게 움직이는 것인 거고 목생화 화상토로 움직이지만 아까 밝혀진 논리에 의해서 목의 운동은 반드시 수의 운동을 통해서 화로 변해가는데 그냥 화에 생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목은 토를 극하더라. 이것이 가장 기본 논리인 겁니다. 즉 목은 화로 변해가는 동시에 목은 토를 극하더라가 1차 논리가 되는 거고 알고 보니까 목이 화로 변해가기 위해서는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목에 진행되는 운동을 금이 자극을 함으로써 화로 변하더라. 즉 그래서 목이 화로 변할 때는 금의 자극이 들어가더라. 금극목으로서 화로 변하더라는 개념 들어가서 금의 개념이 목 속에 포함된 거죠. 즉 화가 되기 위해서는 목과 금이 합쳐지더라.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것인 거고 그런데 실제 변화의 실체를 볼 때 목에서 화로 변하는 것은 을목이 병화로 변할 때가 화로 변하는 것이지 간목이 병화로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을목이 병화로 변할 때 금의 자극이라는 얘기인데 금의 자극을 알고 보면 을목과 금의 관계는 합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경의 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이 화로 생하기 위해서는 을목만이 아니라 경금과 을목이 합쳐져야 병화가 된더라. 그래서 경금, 을목, 병화라는 어떤 순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금, 을목, 병화. 그 다음에 이 병화를 놓고 볼 때는 병화는 어디서 왔습니까? 목에서 왔죠. 그렇기 때문에 병화는 목에서부터 왔다는 개념이 형성이 되면서 병화는 뭡니까? 화의 개념이죠. 화는 두 가지 운동. 하나는 뭡니까? 금을 극하고 하나는 토로 변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음간이 변해간다고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정화는 무토로 변해가는 개념을 잡고 그럼 양화는 뭡니까? 즉 양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공격하는 개념처럼 이렇게 강한 기상이기 때문에 병화는 금을 극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금의 극이 바로 그 합이 되는 겁니다. 신금이 되죠. 그래서 병화는 신금으로 이렇게 오는 양간은 자기의 음의 합성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취하게 되는 개념이 들어가고 그다음 음간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즉 양간은 합으로 변하고 음간은 다음간으로 변한다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조립해 놓은 것이 뭡니까? 양간은 합으로 변하니까 기토로 변하는 거고 음간은 뭐로 갑니까? 병화 다음으로 변하는데 음간은 어떻게 해서 그 관의 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이 관이 작용이 알고 보니까 금의 작용인데 이 금의 작용을 알고 보니까 경금이 되는 거죠. 즉 그걸 합쳐놓으면은 간목은 기토로 가고 그다음 을목은 병화로 가는데 경금과 을목이 합해서 병화로 간다더라. 근데 이 병화는 항상 어디로 가는 거야? 병화는 다시 기토로 가는 거죠. 즉 간목은 기토로 가는데 이건 기토잖습니까? 기토는 음이죠. 무토기토에서 음이죠. 음은 뭐로 갑니까? 기토는 반드시 경금으로 가게 돼 있죠. 기토는 경금으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간목은 기토로 가고 기토는 경금으로 가고 경금은 다시 을목으로 가는 이런 패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갑, 을, 병정으로 흘러가는 속에는 사실 알고 보면은 갑은 기토로 갔다 경금으로 갔다 을목으로 가고 병으로 갔다 다시 신금, 임수, 정화, 무토, 계수, 간목, 기토 이렇게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데 이것이 눈에 잘 드러나지가 않는 것뿐이라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십간이 목화토금수로 갑을병정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이것을 다시 표현한다면은 자 간목이 기토로 갔다가 경금으로 갔다가 을목으로 가는 겁니다. 이 간목과 을목은 큰 개념인 거고 이 속에는 이게 조그마한 을목과 경금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다시 병화로 갔다가 이 병화는 다시 신금과 임수를 거쳐서 또 정화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오행으로 표현한다면은 간목은 왕목이 을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속에는 작은 토와 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대하는. 그리고 목과 화는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화가 양화에서 음화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작은 금과 작은 수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복잡하죠, 여러분.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생판 새로 나온 이론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논리 체계를 잘 따라오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단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일단 이거 생각하고 기회가 된다면 자주 반복해서 시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혼란스럽고 어렵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학문이 뭡니까? 인생의 흐름을 찾는 학문입니다. 대충 그 주먹국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이거든요. 지금 저거 몰라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왜? 하면서 계속 알게 될 테니까. 지금 저거 한 번에 다 알아듣는다면 여러분은 분명 천재입니다. 여러분은 천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몰라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단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이 있다. 근데 머리 복잡하냐? 예, 조금 인생사가 이렇게 단순한 인생사가 있습니까? 대충 볼 땐 단순해 보여도 아주 복잡한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그 원칙을 알고 나면 그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자 목과 화 속에 즉 갑과 을이 겉으로 볼 때는 갑을 흘러가지만 겉으로 볼 때는 서로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저 부부도 맨날 싸우고 있더라 이런 것처럼 갑과 을이 흘러갈 때는 그 속에 기토와 경금이 들어있더라. 근데 이것은 합이더라. 여러분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합의 논리와 오행의 논리가 아직 머릿속에 완전히 익지 않았고 그냥 이해만 돼 있고 익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 숙달을 많이 시키세요. 시키다 보면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많이 수월해질 테니까 오늘 조금 저기 하시고 시간 되시면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십시오.